안녕하세요. 하이갤러리 성형외과 정한주 원장입니다. 실제로 코 재수술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수술 계획을 세우는지 코 재수술에 대한 심화 과정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뭔가 코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실제로는 첫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했을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보형물이 들어가는 깊이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코 정중앙에 있지 않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실제로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형물의 깊이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는 주로 피부 가까운 곳에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형물 위쪽에 남은 피부의 양이 얇게 남아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좀 비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손으로 만졌을 때 좌우로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기존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그 밑에 층을 수술기구로 잘 방리를 해서 뼈 위쪽에 정확하게 위치해 놓는 방법으로 재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좌측 또는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의 과거 기억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처음에 수술할 때 조금 부주의해서 실리콘의 위치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위치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뼈의 비대칭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염증이나 구형 구축이 진행이 돼서 흉터 조직의 강한 압박으로 원래 들어가 있던 실리콘이 틀어져 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따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코뼈의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한쪽으로 실리콘이 기울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절골을 통해서 코뼈의 대칭을 맞추고 나서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정중앙에 위치시켜야 되고요. 염증 때문에 구형 구축에 의해서 조직이 아주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서 실리콘 위치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구축코 성형에 준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코 모양 자체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실리콘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눈썹 높이부터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간 높이가 너무 높고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리콘의 위치를 낮춰서 코의 길이가 너무 높아서 길어 보여서 어색하지 않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연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승등연골은 아무래도 본인 자가 연골보다는 재흡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때는 흡수될 걸 감안을 해서 처음에 결과가 10% 정도 과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끝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을 할 때 항상 코끝에 손가락으로 코끝을 눌러봐서 연골이 코끝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고, 코끝을 다시 많이 높이려면 어쨌든 코 가운데 지지대가 되는 크고 튼튼한 연골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연골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롭게 연골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비주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라면 수술할 때 반드시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같이 기울어져 있는지 휘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콧망울 연골을 지지하는 연골 기둥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위에 뭔가 눌려지는 힘이 가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콧망울 연골 위쪽에 두꺼운 실리콘 조각이 있나 아니면 아주 두꺼운 연골 조각이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코 재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의 연골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흉터 조직으로 둘러싸인 연골을 다시 잘 분리를 해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코끝 연골을 덮고 있는 이 피부를 건강하게 방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피부를 건강하게 박리한다는 일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코끝뿐만 아니라 콧등에도 흉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흉터 조직이 붙어 있게 되면 딱딱해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연고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피부가 덮이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려면 피부 아래쪽에 있는 흉터 조직을 잘 벗겨내야 되는데, 그 벗겨내는 작업이 개인적으로는 연고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 피부 밑에 있는 흉터 조직을 얇게 잘 벗겨내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피부의 두께는 한정이 돼 있고 최대한 정상 조직은 남겨야 되고 흉터 조직만 얇게 벗겨야 되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고어텍스라는 보형물을 쓸 때는 고어텍스라는 재료 자체가 피부 조직과 유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실리콘보다 더 벗겨내기가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콧대 피부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콧등에 있는 흉터 조직을 콧대 피부의 손상이 최소화되게끔 해서 이렇게 잘 박리를 하는 게 재수술을 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이고 제일 긴장을 많이 하는 순간입니다. 콧대에 실을 여러 개 넣는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 들어있는 실만 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이 여러 개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실이 한 개의 보형물처럼 작용을 해서 실 전체를 둘러싸서 흉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닥의 실을 둘러싸고 있는 흉터 조직의 두께나 위치 자체도 균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을 이렇게 한 개씩 뽑아내게 되면 뽑아내는 중에 실이 끊어지기도 해서 그 위쪽에 있는 실을 더 뽑아내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 실이 잘 뽑혀 나와서 실만 뽑아낸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흉터 조직은 실리콘에 의해 만들어진 흉터 조직과 거의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만 뽑아낸다고 해서 피부가 이렇게 잘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붙어 있는 흉터 조직을 다 제거를 해야지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 만큼 피부가 잘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코에 들어가 있는 실 때문에 피부 유착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흉터 조직이라는 게 무지개떡처럼 층이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탁탁 잘려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흉터 조직을 얇게 박리를 하면서 걷어낼 때도 아주 균일하게 기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콧등에 울퉁불퉁함은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환자분들께 미리 꼭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 첫 수술의 실패 원인과 그에 맞는 재수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수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수술했던 병원에서 정확히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전략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차분히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하이갤러리 성형외과 정환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